안녕하세요. 네모난 항아리입니다. 최근 천년의 질문이라는 장편 소설로 왕성한 활동 중이신 작가 조정래. 오늘은 그의 초창기 작품 1974년작 소설 황토를 만나기로 합니다. 중편 소설이었던 황토를 2011년 장편의 형식으로 새롭게 글을 추가하여 재출판하셨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2020년을 앞둔 현재의 시선으로 봤을 때 현실 감각에 맞지 않는 다소 격차가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시대를 풍미하고 계시는 위대한 작가 조정래님의 초기 작품이라는 점과 참으로 심란했던 우리의 현대사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이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소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일제시대로 거슬러간 소설의 시작과 오늘날과의 뚜렷한 시간적 차이는 의외로 명확했으며 서로 낯설어 했습니다. 그 낯설음이라는 것을 잘 섞어내지 못하는 저의 무능력함과 생각이 많아짐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역사 상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쓰러진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는 내지인 300만 정도를 이주시키면 한반도 땅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다. 일본이 항복할 당시 한반도에 살았던 일본인 수는 80만 명이었다. 제1장 김점래. 일본인을 폭행하여 죽을 고비를 맞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일본인 순사의 첩이 된 점래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일본인 순사 야마다는 해방 후 3일이 지난 밤 아이와 점래를 남겨두고 홀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비 없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젊은 나이의 조카를 안쓰러워한 큰 이모의 주선으로 박항구라는 건실한 청년과 점래는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들의 존재를 숨긴 채 말이죠. 남편의 사랑에 행복한, 아니 소박한 시간들이 흐르던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그런데 순하고 착실했던 남편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후퇴하게 되자 남편 박항구는 어린 두 딸과 점래에게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공산주의자 색출에 나선 국군은 점래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젖먹이 둘째 딸을 홀로 두고 집을 나설 수 없었던 점래는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아이는 병에 걸리게 되고 이를 지켜본 미군 대위 프랜더스는 점래에게 병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찌어찌하여 프랜더스의 아이까지 가지게 된 점래에게 돌아온 것은 병원에 입원한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랜더스는 발령을 핑계로 어느 날 본토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리하여 점래는 6.25 전쟁이 끝날 당시 20대 중반 나이에 3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됩니다.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국적이 서로 다른 아이 셋과 함께 힘겨운 세월을 이겨나갑니다. 단 아이들의 성은 박씨로 정합니다. 제2장 점례의 소원. 삼남매 중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동익은 외모에서 보통의 이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한 큰형인 태승과의 갈등이 컸습니다. 유일한 딸 세연은 오빠에게 구박받는 동익을 늘 감싸줍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아버지 나라의 민족성을 자식들은 담고 있습니다. 아니,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긴 세월을 견디온 점례는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편 박항구가 딸 세연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순간을 함께했던 남자 박항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토리가 좀 황당하긴 하죠. 조정래 작가님의 초기 작품이니만큼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향후 그의 작품 속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대에 등장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가의 대표 작품인 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다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은 생깁니다만 실행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방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다가올 주어진 시간에 새로움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소설 황토를 통해서 오래전 조정래 작가님의 작품을 접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간들은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흠이나 결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원한 없이 비난하는 일은 자제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책을 읽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모난 항아리였습니다.